자, 부설고 4차 프린트 2번 문제, 2번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1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기가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6개의 점 중에서 택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쓸 때 어떤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6개의 점을 찍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세 개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6개의 점을 육각형 모양으로 찍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육각형 모양으로 찍었을 때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개수가 있으니까 삼각형을 만들려면 3개의 점을 택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그냥 뽑아내는 경우에서는 똑같게 되겠죠? 네, 따라서 답은 6, 3이 되고요. 자, 그럼 6, 3은 어떻게 계산한다? 6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하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네, 따라서 답은 얼마? 20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1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에 평행한 서문을 각각 3개, 4개 그었어요.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가로 방향으로는 줄을 3개를 긋고요. 하나, 둘, 3개를 긋고, 세로 방향으로 4개를 그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직사각형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 내가 지금 여기 가로로 선이 몇 개가 그어져 있어요. 가로로 직선이 5개가 그어져 있잖아요. 네, 가로로 직선이 5개가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직선이 몇 개가 그어져 있어? 세로로 직선이 6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주황색으로 그려진 5개의 선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주어진 초록색 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주황색으로 그은 것 중에서 내가 2개를 택해 볼 거야. 자, 보민아, 자, 떼고 주황색으로 그어진 것 중에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택했어요. 이렇게 택하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 중에서 내가 2개를 요렇게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직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가로선 중에서 내가 2개를 택하고 세로선 중에서 2개를 택하면은 요렇게 직사각형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잘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가로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세로선 초록색 선 중에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6시의 값은 10이고 6시의 값은 얼마요? 예, 15죠. 따라서 답은 몇 가지? 150까지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문제.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 짝수가 1개만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1개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부터 9까지의 수를 홀짝으로 구분을 먼저 시켜보자. 1, 4, 5, 7, 9 요것들이 뭐예요? 홀수고 그 다음에 2, 4, 6, 8 요것들이 뭐가 돼? 짝수가 되겠지, 그지? 자, 3개의 수를 택하기만 하는데 순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 아, 그럼 얘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일단 조합이에요. 알겠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3개를 택할 건데 그럼 짝수가 1개만 있다는 얘기는 홀수는 그럼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홀수 5개 중에서 는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고 2개를 뽑고 그리고 짝수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1개를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예요. 자, 그럼 홀수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 5C이죠? 그리고 짝수 4개 중에 1개 뽑는다. 4C이죠?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5C는 10이고 4C는 4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40까지가 됐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자, 그림과 같이 주머니 속에서 1에서 8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8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4개의 공을 꺼내요. 근데 꺼내는 공에 1과 8이 적혀있는 공이 항상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번역하면 뭐냐면 1과 8은 이미 뽑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1과 8은 이미 뽑은 상태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몇 개 숫자 중에서 나머지 6개 공 중에서 6개 공 중에서 총 4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몇 개만 더 뽑아주면 돼요? 2개만 더 뽑아주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1과 8은 이미 뽑힌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1과 8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1과 8이 이미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6개 중에서 이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답은 몇 개가 되냐면은 6C2가 되겠어요. 순서는 생각 안 하잖아. 그죠?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6C는 답이 얼마요? 15가지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 보민아, 자 여기 크라미 받아서, 잘 받아야지. 내가 너무 졸지 말고 좀. 크라멜 먹고 싶은 사람? 사탕. 잠깐 잠 좀 깰 겸 사탕 배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세요. 자, 여기도. 나랑 취향이 똑같은데? 네? 나랑 취향이 똑같은데? 선생님 추파춥스 중에서 그거밖에 안 먹는데? 안 뜯어져? 자, 졸릴 때는 사탕 이거 하나씩 물고. 자, 11번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봅시다. 14번. 자,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mp3이 k 곱하기 2분의 n-1c3 더하기 n-1c2 자, 요거랑 이제 같다가 성립할 때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요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NPR의 정의랑 NCR의 정의식이 있었죠, 그죠? 그 정의식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머리를 약간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그 조합 공식 중에 이런 걸 하나 배우겠습니다. 자, 어떤 걸 배웠냐면은 NCR은 뭐랑 같다? NCR은 n-1c r 더하기 n-1c r-1 요거랑 같다라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 공식 우리 증명할 때 선생님이 증명 중요하다고 한 공식이었지, 그지? 그죠? 네. 자, 요 공식의 형태가 지금 요 부분에 그대로 보여요. 지금 요 부분에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네모칸 친 n-1c3과 n-1c1을 더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nc3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요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고 요걸 못 찾아내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풀립니다. 물론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좀 간단하게 표현해야지 식 푸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은 이 분자 있는 부분이 NC3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MP3이라는 거는 K 곱하기 2분의 NC3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 양변에 2 곱해주면은 2 곱하기 MP3이 K 곱하기 NC3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NC3, MP3 정의대로 한번 풀어보자. 2 곱하기 MP3의 정의는 뭐예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 곱한 거야? 3개로 곱한 거지, 그지? 예. 이렇게 N, N-1, N-2까지 곱해준 겁니다. 자, 이 녀석이 K 곱하기 자, NC3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 거야? 3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조합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n, n-1, n-2가 양변에 공통으로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약분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럼 n은 다 사라지겠네, 그지? n은 다 사라지고 이제 뭐만 구할 수 있어? k값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3팩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2 곱하기 3팩토리얼이 k값이 되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구나? 6이 12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분자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중요하게 증명을 다뤘던 공식이구나를 깨달아서 이렇게 NC3으로 간단하게 쓰고 난 다음에 계산해주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문제. 자, 그림같이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이 8개의 꼭지점에서 3개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팔각형은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원이 있으면은 이렇게 원에 지름을 하나 이렇게 껐을 때, 자, 여기에 이렇게 점 찍고, 그 다음에 또 수직으로 이렇게 지름 그어가지고 또 여기다 이렇게 긋고, 또 여기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도 점 2개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점 2개 찍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쭉 이어주면 뭐가 되겠어요? 얘네들을 쭉 이어주면은 정팔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다 각이 똑같게 같은 간격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팔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먼저 찾아볼 건데, 자, 그냥 삼각형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삼각형의 개수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세 점이 있으면은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8개의 점 중에 3개를 그냥 뽑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죠? 8C3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C3은 어떻게 계산돼요? 8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되니까 얼마가 된다? 얘는 56가지가 된다. 이 녀석이 바로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의 개수 찾는 거 이거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서 직각삼각형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성질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에서 지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원이 아무거나 한 점을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된다 그랬지, 그지?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지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지름을 내가 요렇게 하나를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지름을 요렇게 하나 그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몇 개가 있는 거니까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요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지름 하나당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생겨? 지금 6개가 생기는 상황이야. 네. 그래서 지름 한 개당 직각삼각형이 6개 생기는데 그런 지름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지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지름은 4개가 있단 말이야. 지름은 4개가 있어요.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는 좀 몇 개가 되겠어? 24개가 나오겠죠, 그죠? 네, 24개. 요게 바로 뭐가 된다? B값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8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16번. 혹시 선생님 설명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나요? 돼요? 혹시 선생님 설명하다가 선생님 설명이 좀 어렵다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대충 좀 다뤘던 거라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긴 한다. 자, 이제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18번 문제. 자, 그림같이 1, 2, 3, 4, 5, 6의 카드가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서 4장을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카드가 6장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4장을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얘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숫자를 이렇게 배열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얘는 뭐야? 순열이야,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네, 순서가 중요하니까 얘는 순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1과 3이 적힌 카드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과 3은 일단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엔드와로 우리가 말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런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처음에 1카드와 3카드를 포함하여
카드를 몇 장을 뽑아? 일단 카드를 총 4장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1, 3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 더 뽑아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카드 4장을 뽑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4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해주면 되겠죠. 네,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이제 4자리 자연수가 1, 3을 반드시 포함하는 4자리 자연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자, 요 말을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은, 자, 여기 그리고니까 우리가 위에서 경우의 수고, 밑에서 경우의 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1, 3을 포함하여 카드를 4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 3을 포함하여 카드 4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일단 1과 3을 뽑았잖아. 1과 3을 포함해야 될까? 1과 3을 일단 뽑아놓은 걸로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드를 총 4장 뽑아야 되는데 2장을 뽑아놨어. 그럼 나머지 몇 장 중에서? 나머지 4장 중에서 몇 장만 더 뽑아주면 돼? 2장만 더 뽑아주면 되지? 예, 따라서 이 밑줄친 부분은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면 4시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4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뽑아낸 4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는 4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순서대로 4, 3, 2, 1 4팩토리얼이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 답은 어떻게 되겠어? 4시 곱하기 4팩토리얼 이 녀석이 답이 되고요. 4시는 6이고 4팩토리얼은 24니까 얘는 답이 몇 가지가 되겠어? 144가지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8번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봅시다. 20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지죠? 네, 여기가 이제 그 레벨 3 문제, 스텝 3 문제들인데 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어요. 네, A라는 집합의 원소가 4개 있고 봅니다. 졸지마.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들이야. 어려운 문제니까 잘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A 집합에서 A 집합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줄 거야. 자, 요런 말이 보이면 A에서 A로 이렇게 이제 대응 관계 이어주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우리가 좀 빠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자, 근데 fx가 f 인버스 x랑 똑같대요. 네,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게 되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다는 얘기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화살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은 다음에 얘를 거꾸로 돌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돌려도 관계가 똑같이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똑같이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거 좀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건 3가지 경우가 있거든?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요런 상황이 있어요. 제일 쉽게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으로 다 대응을 시켜보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면은 거꾸로 돌렸을 때도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니까 어때요?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어때? 똑같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 항등함수는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에서 A로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1이 만약에 1이 아니라 2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이 2로 갔어요.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되지? 역함수가 원래함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이 2로 갔으면은 2가 1로 가는데 그럼 원래함수도 2가 1로 가야 되니까 얘가 크로스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거 이해되나요? 재현이 이해되나 이거? 다율아 이거 이해되니?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칠판을 가야지. 자, 그럼 이제 요렇게 2개씩 엇갈리게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녀석은 어떻게 돼? 역함수를 만들어서 화살표 거꾸로 되돌려도 똑같은 대응관계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2개는 크로스로 가고 나머지 2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요런 형태의 함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런 형태는 몇 개가 되는 거 아닐까? 요런 형태는 4시2가지가 되는데 이게 왜 4시2가지냐면은 서로 크로스로 갈 2개를 찝어주면 되는 거야. 서로 크로스로 갈 2개를 찝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1과 3을 크로스로 만들어 놓고 2랑 4는 자기 자신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시가지 몇 가지, 6가지 경우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세 번째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예요. A에서 A로 가는데 이렇게 둘 다 크로스로 가는 거야.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크로스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1이 2로 가면 2는 1로 가야 되잖아. 그치? 역함수가 원래 함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3이, 만약에 3이 4로 가면 4도 어떻게 돼야 돼? 3으로 가야 돼. 요런 것도 화살표 거꾸로 데려왔을 때 원래 함수랑 어때요?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들 요 가지고 역함수 직접 한번 만들어봐. 역함수. 예. 1, 2, 3, 4에서 1, 2, 3, 4로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화살표를 이어주는 거야. 그럼 2가 1로 가니까 이렇게 갈 거고 1이 2로 가니까 이렇게 갈 거고 3은 3으로 가니까 3이 이렇게 갈 거고 4가 4로 가니까 거꾸로 가도 4는 4로 가겠죠. 원래 함수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역함수를 만드는데 원래 함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죠? 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원래 함수랑 원래 역함수가 똑같게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요런 케이스는 몇 개일까요? 생각해보자. 자, 요런 케이스는 몇 개냐면은 일단 두 개씩 묶어줄 거야. 여기서 1, 2, 3, 4 중에 크로스로 갈 거 두 개씩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과 3을 크로스로 했다 하면 나머지 2랑 4도 크로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얘는 4개 중에 2개를 뽑고 2개 중에 남은 2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크로스를 엮어주는데 이때는 똑같은 덩어리가 2개인데 얘네는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중복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처음에 1, 3을 뽑아서 크로스를 연결하고 2, 4를 뽑아서 크로스를 연결하는 경우랑 처음부터 2, 4를 뽑고 나중에 1, 3을 뽑는 경우는 어때요? 중복이 되죠. 얘는 위에 거는 중복이 안 돼. 위에 거는 왜 중복이 안 돼? 하나는 크로스고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어때? 중복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는 뭘 해줘야 돼?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니까 3가지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경우는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고 따라서 총 이 함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다? 10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이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랑 이제 같아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이 2로 가면 1은 1로 가야 되는 거야. 서로 이제 크로스로 가거나 아니면 1이 1로 가면 1이 1로 가고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만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이런 경우들만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쫙 생각해 보면은 4개 모두 다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개는 크로스로 엇가려고 하고 2개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개씩 다 크로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런 3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다 합해주면은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풀이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전에 선생님이 그 함수의 개수 세는 거 한번 연습을 했었는데 지금 요 문제들을 많이들 틀린 거 보니까 또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보세요.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뭐 책에다 그 프린트에다가 필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념을 할 때도 한번 하긴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7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어떤 함수 X에서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을 시키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줄 거야.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 F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정의역에 대응되는 X값이 X2의 값이 X1의 값보다 크면은 fx1과 fx2 사이에도 fx2가 더 크게 되는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 건데 x는 1, 2, 3, 3개가 있고 y는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7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1이 2로 대응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2는 1보다 큰 숫자잖아. 그래 안 그래? 2는 1보다 큰 숫자니까 2는 여기 1이 대응된 것보다 더 큰데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가 만약에 여기 5로 대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3은 또 2보다는 큰 값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3이 대응되는 값도 2가 대응된 5보다는 더 큰 값, 6이나 7 둘 중에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야. 알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요 말의 뜻입니다. 요 말의 뜻.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대응되는 y값도 연결되는 y값도 더 큰 값에 대응이 돼야 된다. 요렇게 이제 함수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화살표를 잇는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건데, 자, 그럼 얘는 답은 간단해요. 답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요 공역에 있는 7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정의역에 대응시킬 원소 몇 개를 그냥 3개를 뽑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1, 2, 3, 4, 5, 6, 7 중에서 3이랑 4랑 6을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대응 관계에서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제일 작은 3으로 가야 되고, 2는 그 다음 작은 숫자인 4로 가야 되고요. 3은 그 다음 제일 큰 숫자인 6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뽑아주기만 하면 이런 성질을 만족한 함수를 무조건 몇 개를 만들어? 한 개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총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 7개 중에 내가 3개를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뽑아내기만 하면은 이제 이런 함수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요걸 이해를 잘 하고 이제 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x가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6개의 원소가 있고, y라는 집합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9까지 9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일단 가해보면은 임의의 AB, x의 원소 AB에 대하여 b가 a보다 크면 fb가 fa보다 크다. 그게 바로 이런 말이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요 말이랑 똑같은 거야. x값이 커지면 y값도 더 큰데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나에서 뭐라고 되는 거니까 f4가 5래요. 4는 무조건 5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대응관계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거야. 자, x랑 y를 이렇게 이제 대응관계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f4가 5라고 했으니까 4는 무조건 5로 이제 고정이 된 거야. 이렇게 4는 5로 고정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 2, 3에 해당되는 숫자는 5보다는 작은 숫자에 대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저 규칙에 의해서 여기 숫자가 커지면 대응되는 값도 커져야 되니까 4가 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3이 5보다 큰 값에 대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색깔로 좀 표시해보면, 자, 여기 위에 있는 1, 2, 3은 이쪽에 있는 1, 2, 3, 4 중에 이제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순서대로 작은 수는 작은 수, 큰 수는 큰 수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5, 6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6, 7, 8, 9 중에 대응이 돼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왜냐면 5, 6은 4보다 큰 숫자니까 4가 대응되면 5보다 5, 6은 더 큰 숫자에 대응이 돼야 돼. 그지? 네,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1, 2, 3을 정의역에 있는 1, 2, 3을 여기 공역에 있는 1, 2, 3, 4의 이 규칙에 저 규칙에 맞게 대응을 시켜주면은 경우의 수는 몇 개 되겠어요? 이 4개 중에서 저기에 대응될 3개를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초록색 부분을 연결시키는 방법의 수는 사시삼이 되겠습니다. 예, 초록색 부분을 연결시키는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시삼이 되고, 자, 그럼 빨간색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4개 중에서 공역, 정의역에 연결될 2개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사시2가 되어버리겠어요. 사시.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사시3은 4고 사시2는 6이니까 답은 몇 개가 되겠다? 24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비슷한 문제 우리 그 개념원리 스텝 2 문제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거의 똑같은 문제였는데, 자, 다시. 이것도 이제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100점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녀석이지, 계산 과정은 단 몇 줄이에요? 2줄이에요. 그림 한번 그리고 2줄만 적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요 머릿속에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혀놓읍시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참고로 요 설명은 저번에 선생님이 그 개념원리 스텝 2 설명할 때 선생님이 다 설명해놨으니까 개념원리 책 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서 공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어디인지
어딘지 알잖아요. 개념원리 연수문제 스텝 2 보면 있어요. 레벨 2 보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A 원소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이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부분 집합이란 건 뭐야? 원소 몇 개 떼가지고 이제 집합 하나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죠? 예, 그게 부분 집합인데 자, 근데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네.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요거 문제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A를 지금 집합이 너무 원소가 많으니까 A를 한 1, 2, 3, 4 원소 4개 정도로만 해놓고요. 원소 4개 정도로만 해놓고 여기서 문제는 똑같은데 개수만 다르게 볼 거야.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이걸 노가다로 한번 좀 선생님이 계산해보고 이제 노가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령을 찾아볼 건데, 자, 소윤아, 자, 이거 원소 2개짜리 부분 집합들 한번 쭉 다 불러볼까? 불러봅시다. 부분 집합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원소 2개짜리. 일단 1, 2 요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2, 3 순서대로 가자. 1 반드시 포함하는 걸로 먼저 한번 해볼까? 1,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4가 있고 그 다음에 1 반드시 포함한 건 다 적었지? 그 다음에 또 2, 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3, 4 이거 말고는 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6개만 딱 나와요. 왜 6개가 나오는지는 실은 4개 중에 그냥 2개를 뽑아주면 된단 말이야. 사실. 그죠? 네, 그래서 6개 나와요. 개수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직접 구체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지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어. 네, 적어보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들 이렇게 6개를 구해놨으면 이 부분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얘를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요렇게 심차다. 자, 요렇게 이제 계산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노가다를 해도 되는데 여기 8개짜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뭐야? 여기서 요령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자, 요령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보면은 일단 1이 몇 개 있죠 지금? 1이 딱 3개가 보입니다. 1이 3개가 보이고요. 자, 2가 몇 개가 보여요? 2, 3개 있습니다. 네, 2, 3개 보입니다. 3은 몇 개가 보이죠? 역시 3개가 보여. 자, 그 다음에 4는 몇 개가 보여? 4도 3개가 보이죠. 그죠? 네, 4도 3개가 보인다. 1, 2, 3, 4 모두 3개씩 나왔네? 그럼 이게 뭔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뭔지를 이제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1이 3개가 보였는데 이게 왜 1이 3개가 보이냐면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마찬가지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어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도 몇 개가 있어요?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자,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1, 3개, 2, 3개, 3, 3개, 4, 3개 이렇게 이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3개인지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원소 2개짜리를 뽑을 건데 1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그럼 나머지 3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아주면 돼요? 1개만 더 뽑아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뭐가 포인트인 거 아니까? 자,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구나? 부분집합의 개수는 3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왜? 1 하나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나머지 3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아주면 2개가 돼. 한 개만 더 뽑아주면 2개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자, 이 사고방식을 저 문제에다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고방식을 저 문제에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로 이제 돌아가 보자. 자, 그럼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자, 요거 상욱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상욱아?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가 되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합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야, 설명 잘 안 들었나? 이거 쉬운 건데. 요 그대로 해주면 되죠. 어떻게? 자, 이거 다시 한번 잘 들어. 이씨,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잘 들어. 자, 이를 여기서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몇 개를 꺼내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려면은 1이 반드시 포함되니까 1은 일단 뽑아냈어요. 1은 뽑아냈으면 원소가 2개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해, 원소가? 1개가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원소가 지금 1 제외하고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그럼 남은 3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1개를 더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1이에요. 그래서 31. 알겠어요? 자, 그럼 똑같은 요령대로 상호가 다시 한번 요거. 그렇지. 7, C, 2, 7C2가 되겠습니다. 7C.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한단 말이야. 1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1을 일단 빼낸 상태야.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나머지 7개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7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이 쫙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은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도 몇 개가 되겠어요? 얘도 똑같이 72개가 된다. 그죠? 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2 일단 빼놓고 나머지 7개 중에서 몇 개 더 뽑아주는데 2개만 더 뽑아주면 된단 말이야. 얘도 72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맨 끝에 8을 반드시 원소로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72개가 되겠죠. 그죠? 네. 7C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76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21개가 되겠습니다. 21개. 자, 그러면은 이 원소들 다 더했을 때 1이 몇 번 더해져? 21번 더해지고 2도 21번 더해지고 3도 21번 더해지고 4도 21번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8도 몇 번 더해져? 21번 더해지는 상황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원소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21 곱하기 1 더하기 21 곱하기 2 더하기 21 곱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21 곱하기 얼마까지? 8까지 요걸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얘는 21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8까지 더해주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얘는 21 곱하기 얼마가 되나? 1부터 8까지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36인가요? 네. 그래서 21 곱하기 36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은 756이라고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문제도. 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예로 들어준 거 있지, 그지? 자, 예를 들어준 거 그 옆에 빈칸들 많으니까 거기다 필기 한번 해두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자, 이게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인데 고난도 문제라고 별건 없고 사고를 조금 우리 차근차근 요령을 잘 잡아 나가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기 그 원소의 개수를 줄여가지고 지금 요령을 찾아줬는데 예, 요런 요령대로 이제 큰 이 숫자가 많은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거도 예? 저거도 하나 어떤 거? 문제 좀 어? 문제 좀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 테니까 숙제를 해와야지 이 녀석아. 그래 채점을 하고 선생님이 모르는 거 체크해. 숙제를 안 해오면은 숙제를 안 해오면 앞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너네 채점해가지고 모르는 틀렸던 문제들만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 몰랐다고 체크한 문제만 풀어줄 건데 숙제 안 하면 얄짤 없습니다. 선생님 안 풀어줄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수업하기 전에 예, 해와야 될 것은 해와가지고 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 봅시다. 25번. 아, 23번이네. 2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역시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인데 A가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원소가 5, 6, 7, 8, 9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A에서 B로의 함수를 만들 겁니다. A에서 B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이 A에서 B로 이렇게 대응관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1, 2, 3, 4에서 여기 5, 6, 7, 8, 9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함수를 내가 이제 쭉 만들고 싶다는 얘기인데, 자, 가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니까 가에는 F1값과 F3값의 관계가 나와 있어. F1과 F3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F3이 더 크게 나와야 된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요.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의 조건에서는 F2가 F2 빼기 F4가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조건 말고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죠? 다른 조건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은 1과 3이 관계랑 2랑 4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전혀 지금 안 준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값이 1보다 F2 값이 F1 값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 지금 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오로지 1에서 대응되는 값과 3에서 대응되는 값만 연결이 돼 있고 또 2에서 대응되는 값과 4에서 대응되는 값만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 그리고니까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첫 번째 가해 조건은 굉장히 쉬워요. 가해 조건. 일단 내가 여기 1과 3만 연결을 시킬 거란 말이야. 1과 3만 연결을 시킬 건데 3이 대응된 값이 1이 대응된 것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대소관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2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뽑아줘서 작은 거는 1에다 연결시키고 큰 거는 3에다 연결시켜주면 되잖아. 그지? 예, 따라서 F1이 F3보다 작게 되게 1과 3을 이제 이어주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5C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 6과 7을 뽑았다. 그러면 1은 6으로 가고 3은 7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은
F2가 F2 빼기 F4가 2보다 작거나 크다 했으니까 F2 값이 F4 값보다 적어도 2개는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식을 조금 돌려주면은 F2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F4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F4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만약에 F4가 5라면은 F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F4가 5라면은 F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F4에다 2 더한 것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F2가 될 수 있는 거는 7이거나 8이거나 9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F4가 그 다음에 6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F4가 6이라면 F2가 될 수 있는 거는 8 또는 9의 대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4가 7이라면은 F2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9밖에 없지, 그지? 그죠? 네, 따라서 요 녀석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 얘는 이렇게 일일이 좀 세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1과 3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2랑 4를 대응시키는 거야. 그죠? 1과 3을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2랑 4를 대응시키면 함수 하나가 만들어진다. 근데 1과 3을 대응시키는 경우는 그냥 5개 중에 2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5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랑 4랑 대응시키는 거는 F2가 F4보다 2만큼 더 크고 2만큼 큰 거보다는 더 같거나 컸어야 돼. 그럼 F4가 제일 작은 4가 5로 갈 때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4가 5에 대응이 되면은 F2는 7, 8, 9 중에 하나에 대응이 되면 됐구나. 그 다음에 이 4가 6에 대응되면은 2가 될 수 있는 값은 8 또는 9에 대응이 되면 됐구나. 그 다음에 F4가 7에 대응되면은 F2가 될 수 있는 값은 9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 F4가 8이 되면 F2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함수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답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5C가 10이니까 10 곱하기 6 해가지고 몇 가지? 60가지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번 문제. 자, 토너먼트 경기 숫자죠. 요거 이제 토너먼트는 뭐로 따져주면 된다고 했어요? 토너먼트는 조나누기다. 토너먼트 대진표 경우의 수는 우리가 조나누기, 분할이죠, 그죠? 네. 분할 문제로 이제 풀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부전승이 꽤 많네. 요렇게 해서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여기 2명 해가지고 올라가서 요렇게 이제 결승전을 붙는 요런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요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명을 어떻게 해줘요? 5명을 3명, 2명으로 일단 갈라주면 되겠어요. 네, 5명을 3명, 2명으로 갈라주면 되겠지?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3명 중에서는 이제 부전승으로 올라갈 한 명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쪽 3명 중에서는 한 명을 뽑아줘. 한 명을 뽑아서 여기 부전승에 올릴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나머지 2명은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A랑 B랑 싸우나 B랑 A랑 싸우나 A랑 B랑 싸우는 거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조합이야. 그래서 3명 중에 한 명을 뽑아주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계산 여기 끝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5명이 있었다고 쳐. 그럼 내가 일단 이 결승전을 기준으로 이쪽 부전승이 있는 위치에 들어갈 3명을 예를 들어서 뭐 C, 뭐 D, A, C 이렇게 뽑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를 이제 B랑 E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여기 B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긴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그럼 이 3명 중에서 여기 부전승 위치에 들어갈 애를 한 명을 뽑아주면은 나머지 2명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차피 싸우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OC3은 OC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EC는 1이고 3C는 3이죠. OC는 10이니까 답은 몇 가지겠다? 30가지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고? 잠깐만. 아, 미안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끝까지 잘 안 읽었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5개의 팀 가지고 대진표를 만들면 이렇게 30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조건이 문제에 붙어있네. 선생님 추가 조건을 안 읽었어요. 미안해. 자, 그럼 추가 조건을 포함시켜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여기 이제 이 5개의 팀 중에 P랑 Q라는 팀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P랑 Q라는 팀이 포함돼서 이제 5개의 팀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24번. 자, 이렇게 가는데 5개 PQ팀을 포함한 5개 팀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5개 팀을 이름을 붙여볼게. ABC, PQ 이렇게 이제 잡아보자. ABC, PQ 이렇게 잡아봤을 때, 두 팀 P와 Q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게 대진표를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역시 여기가 결승이니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건데, 자, 빨간 선을 기준으로 그럼 2개의 조를 나눌 거예요. 2개의 조를 나눌 건데, 그럼 이제 P랑 Q가 이 빨간 선을 기준 한쪽에 몰려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P랑 Q는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빨간 선 기준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결승전에서 못 만나잖아요, 그죠? 결승 가기 전에 붙게 되겠지. 자, 그래서 P랑 Q를 일단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P 땡땡이랑 Q 땡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경우가 있지? 또는 Q 땡땡이랑 P 땡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P가 이쪽 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Q가 이쪽 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요.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일단 P가 왼쪽 부전승 있는 쪽에 들어가고 Q가 오른쪽에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PQ가 들어갈 조는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ABC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ABC를 2명 1명으로 갈라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ABC 3명을 2명 1명으로 갈라주면 되니까 3C 3개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나머지 1개는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줘요? 여기 3개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부전승 위치에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따라서 3C1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 경우도 똑같습니다. 요 경우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제 Q가 이번엔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 상황 똑같아요. 그럼 ABC를 2명 1명으로 갈라줘야 돼요. 그래서 3C2가 되고 그 다음에 1C 3명 중에 2명 뽑아서 여기 놓고 나머지 1명 여기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데 여기 있는 3명 중에서 1명을 부전승 위치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얘를 더해주면 되고요. 그럼 얘도 9고 얘도 9니까 더해주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 1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토너먼트 대진표. 만약에 제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한 조건이 있으면 제한 조건 있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항상 이제 뭐부터 시작해? 결승부터 조를 갈라주기 시작하세요. 알겠죠? 예, 결승 가르고 그다음에 주결승 가르고 이런 식으로 부전승 그 조 나누기를 계속 순차적으로 시도를 나가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부설고 4차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나머지 이제 질문할 문제는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할게요.